인도네시아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파기하기를 응원합니다. 제발 빨리 인도네시아와 손절하고 다시는 이런 소식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양아치 같은 인도네시아는 신뢰를 저버린 치사한 놈들이니 더 이상의 협력은 무의미하네요. 그것이 독자의 반응이다.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제대로 선을 넘었습니다. KF-21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기만하더니 이번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장난질을 치며 큰 파장을 남고 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한국이 자신들의 숙적에게 전투기를 판매해 곤경에 빠뜨렸다며 적반하장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신들에게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줄 알았던 한국이 알고 보니 무서운 호랑이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이를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인도네시아는 연타로 퍼붓는 한국의 맹공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거리에서는 KF-21 분담금을 두고 얌삽한 시간 끌기를 시전하던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자신들의 숙적과 손을 잡고 초대박 방산협력을 성사시키자 충격에 할 말을 잃은 초유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해군이 한국으로부터 퇴역 초계함을 공유받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유도 마고노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이 성명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군함을 받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작년 4월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경남 사천에서 열린 KF-21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했을 당시 한국의 초계함 기증을 물청하며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추가로 주문해 2026년까지 인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조 16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계약금 납입 등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를 두고 계약 파기와 불이행 상습 국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던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에서도 계약 불이행 국가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미납금 1000억 원을 깎아주고 분담금 일부를 현물로 받겠다고까지 하면서 배려했던 한국에 어이없는 장난질을 일삼았습니다. 앞에서는 한국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KF-21을 구매할 것처럼 납작 엎드리더니 뒤에서는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구매 협상을 벌이며 간을 보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과 전투기 공동개발로 인해 인도네시아가 얻을 수 있는 천문학적 혜택인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억진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매체 카로사 투클릭 캐러스 A 투클릭은 얼마 전 미국이 자국의 전투기 제작 기술이 인도네시아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을 시기하고 있다 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미국 탓을 하며 한국과의 전투기 공동개발에 발을 빼려는 핑계라고 지적했는데요. 한술 더 떠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당초 KF-21 개발 분담금의 30%를 현금 대신 현물로 납부한다던 인도네시아가 최근 현물의 정체를 밝혔는데 황당하게도 인도네시아 특산물인 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언론은 이런 양마치 나라의 자비는 없다며 온갖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일에 함유를 들이미는 것은 한국을 기만하는 행동이자 최소한의 상도덕조차 갖추지만은 비양심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함유조차 지키든지 함유 국제가격 상승으로 자국 내 식용유 값이 40% 이상 치솟았다며 함유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KF-21 분담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강경한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이처럼 아나무인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향해 한국이 큰 한방을 날렸습니다. 최근 한국이 순방길에 나섰던 아랍에미리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중 아랍에미리트 UAE가 KF-21 개발 계획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도네시아를 패닉에 빠뜨릴 만한 초대박 소식인데요. 이번 순방에서 4조 원대 규모의 천궁 II 수출을 최종 확정한 UAE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KF-21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4세대 전투기의 항공 전자 장비와 함께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4.5세대 전투기이다.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UAE는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에도 관심을 보였는데요. 한국으로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을 기만한 인도네시아보다 두터운 신뢰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UAE가 더욱 믿음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가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며 한국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한국과 UAE의 관계에 두려움을 느낀 인도네시아는 갑자기 KF-21 레이더를 문제 삼으며 방해 공작을 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KF-21 보라매에 장착될 이사 레이더의 성능이 예상외로 약하다며 레이더와 무주 무기체계 등 11종의 무기체계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본 것인데요. 한국의 기술력에 숟가락을 얹지 못할 바에는 깎아내리는 게 낫다는 심산인 것일까요? 이에 열받은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충격에 빠뜨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바로 KF-21과 관련한 신무기 개발 계획을 밝힌 것인데요. 지난 13일 정부 관계자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합동참모본부에 요청해 이르면 올해부터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은데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인도네시아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점점 인도네시아를 밀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KF-21 관련 신무기 개발 소식이 들려오자 만감이 교차한 것인데요. 게다가 최근 인도네시아 영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중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인도네시아로서는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 KF-21은 중국 함대를 족집게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한 번 인도네시아를 향해 강편치를 날렸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숙적 관계에 있는 나라의 전투기 판매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나라는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얼마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말레이시아 공군이 추진하는 18대의 경전투기 사업에 유릭 후보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카이의 FA-50과 이탈리아 레모나르도 M-346기가 말레이시아 영공의 수호자로 경합을 벌이게 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번 사업의 규모는 약 40억 링깃으로 한화로는 약 1조 1353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인 20억 링깃 약 5677억 원은 원유나 팜유 제품을 포함한 무역을 통해 지불될 계획인데요. 이번 사업을 두고 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FA-500i 이탈리아 M-346보다 성능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카이가 2011년 개발한 FA-50은 최대 속도 마하 1.5에 최대 항속거리 2592km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야간 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야간 투시 장치 NBS 등 최첨 단장비를 내장하고 있으며 또한 적 레이더 경보 수신 GRWR 적 미사일 회피용 체프 발사 기시 MDS 등을 탑재해 생존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눈여겨보는 것은 FA-50뿐만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군 당국은 입찰에 참여한 프랑스 라팔의 전투기와 한국의 프로젝트 개발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낙점해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 경쟁에서도 한국의 KF-210i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말레이시아가 FA-50을 운영하게 된다면 같은 한국산 무기인 KF-21을 도입하는 것이 운영과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말레이시아가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한방을 던졌는데요. 바로 말레이시아가 KF-21 구매한다면 동남아 지역을 관리하는 종합정비창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인도네시아가 가장 기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사들인 한국산 T-50의 정비가 필요할 때마다 말레이시아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일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이는 즉 한국이 일본에 F-35 수리를 부탁해야 할 상황과 같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인도네시아 군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초대형 무기 개발 사업에 함유를 들이밀며 장난질을 친 인니에게 한국이 보일 권용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직도 헛소리를 하며 분담금을 내지 않으려는 인니가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한국의 은혜에 보답하길 바랍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인니야 원래 그렇다 치고 이런 인니와 허술한 계약을 한 우리나라가 더 큰 문제다.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애시당초 분담금 미납 시 등 계약 불이행 시 강력한 응징 규정을 넣었어야지. 언제까지 인니 같은 나라에게 무시당할 거냐. 제발 일 좀 똑바로 하자. 형, 한국이 문제다. 내가 보기엔 얼마든지 개발 협력할 나라가 있다. 그런데도 이런 무지막지한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나라와 협력을 청산해야 한다. 한국은 배신자를 철저히 응징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인니가 어떤 나라였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이를 기경으로 끌고 온 국방부 방사청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다. 옛날부터 인니가 방산 관련해서 유럽과 계약이 깨진 건 한두 건이 아니었다.